5월 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하원 2개월 안에 가상자산 법안 제정 목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힘을 합쳐서 가상자산 법안 마련 예정이다. 2개월 안에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홍콩 통화청 총재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스템 공식화할 것. 자, 홍콩 중국이 치고 나갔죠? 유럽은 세계 최초의 코인 규제 법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도 계속해서 규제에 대한 그 법안과 시스템에 대한 속도가 나고 있다는 거죠. 나이지리아 증권위원회 핀테크 기업 토큰 발행 허용 준비 중이다. 나이지리아와 중국은 이미 CBDC가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유럽도 유럽에 대한 CBDC는 2025년 상용화 기점이죠. 거기 기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시간차가 발생하겠지만 리플사의 에스크로 물량 전량 해지 ISO 2002의 전세계 전면 도입 국제 표준이죠. 그리고 따라오는 CBDC의 각 국가의 상용화, 이게 다 시계추처럼 맞물린다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그 심장에 XRP가 있다. 이 가치를 확신하시는 분은 리또속이 양산될 때마다 더 개수를 모아갈 수가 있겠죠. 웃으면서. 리또속이 양산했던 이유는 뭐다? 스위프트 2.0을 10년 이상 깔아왔으면서 아직까지 가격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소송으로 눌러놓았다. 그 소송이 끝나간다. 의회에서도 직접 언급이 되고 있다. 자, 앤드리슨 호로이츠 영국 재무부와 암호화폐 규제 구축 협력한다. 앤드리슨 호로이츠와 영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서 협력한다는 소식이죠. 영국에서도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언급된다. 중요한 소식인데요.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를 무역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인을 무역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한마디 기사에 미래 그림이 여러분들은 그려져야 됩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바로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가 되죠.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1만 1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망으로 연결되어 있죠. 달러 기반의 메시징 방식의 1차 스위프트 1.0의 구축. 요게 끝나고 바로 2.0의 바로 시발점이 러시아의 스위프트 배제였다.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루블화는 그때 일시적으로 폭락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회복하게 되죠. 왜? 그 뒤에 무역거래 중국과 인도가 다 받아줬죠. 무역거래 그리고 루블화와 위안화를 결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무역거래에 CBDC를 사용할 수가 있다 언급을 했죠. 러시아의 CBDC에는 리플이 아주 오래전부터 깊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다시 무역거래에 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그 말은 뭐죠? 바로 이 망, 러시아 중심의 결제망, 인도 중심의 결제망, 중국 중심의 결제망, 전 세계 결제망은 사실 스위프트 2.0으로 다 연결됩니다. 그 망에 바로 코인과 CBDC와 NFT와 토큰이 이동을 합니다. 이 망이 뭐다? 스위프트 2.0 망이다. 여기가 뭐다? 리플렛이다. 이게 웹3 가치의 인터넷이다. 이걸 ISO 2002 국제 표준으로 설정한다. 이미 밑그림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 5월 3일 FOMC가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5월 4일 새벽이죠. 연준의 베이비 스텝 확 실시된다. 동결이냐 0.25%냐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동결 발표, 금리 인상 중단 발표가 나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달러 약세 베팅에 거의 2년 내 최고라고 합니다. 연준 5월 이후 금리 인상 중단을 전망한다. 달러 약세에 베팅을 했어요. 지금 달러가 찔끔찔끔 내려가고 있었죠. 훅 꺾이는데 베팅을 했다. 이 말은 뭐죠? 시장이 뒤집어진다. 그동안 증시 기준으로 꺾였죠.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반등 나오고 현재 눈치를 많이 보고 있죠. 이 방향성이 정해지는 기준점이다. 이에 맞춰서 헤지펀드들은 약세에 베팅을 했다. 즉 중단 발표에 베팅을 하고 있다. 자, 어떠한 부분이 나올지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라울팔 통화가치 하락 속에서 비트코인이 금, 부동산 등 능가한다. 자, 이 말이 뜻하는 말은 뭐죠? 비트코인을 기준점으로 한 가상자산의 시가총액
시장 규모가 앞으로 금의 시가총액, 부동산의 시가총액을 폭발적으로 능가한다.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의 시장이 열린다. CBDC에 대한 규격과 그리고 상품과 증권에 대한 규격, 전 세계에 대한 그런 법안과 규제가 계속해서 마련이 된다. 이미 기관들, 금융기관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규격을 만든다. 그래 놓고 자금을 미친 듯이 쏴댈 겁니다. 그 말을 뜻하는 걸로 제게는 보입니다. 그럼 다음번 비트코인의 폭발성은 뭐죠? 바로 XRP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고 타 알트의 1등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중심에 들어가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준점으로 해서 올해 미국 파산은행 자산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많아. 자, 뉴욕타임즈 보도에 퍼스트 리퍼블릭 등 세 곳 자산이 5,320억 달러, 금융위기 당시 파산한 25개 은행 자산은 5,260억 달러이다. 사실 이게 파산되다 멈췄죠. 현재 물밑으로 살짝 가라앉아 있었죠. 요게 확장될 수 있다. 이 기준점이 2024년도이다. JP모건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했다. 그러면서 제이미 다이번이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 해결로 미 은행 위기 대부분 종료됐을까요? 아니죠. 그냥 살짝 꺼놓은 거예요. 꺼놨다가 2024년 내년 기준점이죠. 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시기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되겠죠. 본격적으로. 제가 언급하는 퍼펙트 스톰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와야 새로운 판이 또한 깔리겠죠. 이 모든 부분 또한 의도적이다.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셰일러죠. 비트코인이 빠질 때마다 끊임없이 매입을 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 제가 딱 하나 원칙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누가 뭐라든 간에 모두가 노할 때 지속적으로 매입을 한다. 이제 뭐죠? 모두가 예스할 때, 모두가 예스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때 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1분기 순이익 4.6억 달러, 비트코인 70% 상승에 주가는 118% 올라. 자, 이거 보면 비트코인의 주가와 맞물려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도 같이 움직이겠죠. 코인베이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은 곱하기 100배. 왜? 미래의 중심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언급드립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차 전지, 전기차, 자율주행차, 공유자동차의 미래를 예측했다면 5년 전에 얘의 미래를 알고 있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상자산의 미래를 예측한다면 얘 또한 미래가 밝겠죠. 그러나 얘보다 저는 뭐가 더 밝아 보인다? 코인베이스가 더 밝아 보인다. 코인베이스를 매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기준으로는 코인 자체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밝아 보인다. 이걸 병행해도 되겠죠. 이게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의 일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에 맞춰서 지도에 따라 움직이면 되겠죠. 옐런 미 재무장관, 전 연준 의장이죠. 미국 정부 6월 2일 보도할 수 있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또다시 그걸 가지고 흔들고 있죠. 그냥 흔드는 겁니다. 그럴 때 흔들거리면 매입하면 되겠죠. 그쵸? 이제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존디팀 변호사가 코인베이스의 XRP 상패는 SEC의 압박이 있었을 것. 2021년에 XRP 거래 지원을 중단한 배경에는 코인베이스의 IPO 공개가 있었다. 코인베이스는 당시 SEC의 승인이 필요했고 SEC는 리플과 소송 중이었다. 코인베이스는 승인을 받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 이 말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뭐다? SEC 위에 그들이 시계추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2012년 이후에 10년 이상, 11년 가까이 계속해서 인프라를 확장해 왔다.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스위프트 2.0, 리플 네트워크, 자, 웹3 이 망을 끊임없이 깔아왔다. 거기 중심에 XRP가 사용됩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 가격이 먼저 급등하면 안 되겠죠. 의도적으로 눌러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 눌러놨던 게 풀릴 시기가 다가온다. 리또 속이 끝날 시기가 다가옵니다. 자, IMF 총재가 리테일용, 소매용 CBDC는 양날의 검이다. 리스크 우려. 자, IMF 총재가
1일 열린 밀케인 연구소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CBDC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이지만 도매용 CBDC가 아닌 리테일 전용 CBDC, 소매용 CBDC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모르겠다. 이는 금융 시스템에 혁신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전례 없는 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헷갈릴 수 있죠. 이미 도매용, 소매용, 도소매 이 시스템이란 설계가 이미 국가별로 차별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물밑에서 직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확장돼 가고 있죠. 여기서 제가 들려오는 말은 뭐다? 피할 수 없는 미래이다. 이 말을 바꿔보는 뭐다? 100% 도입을 한다.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뿐이죠. 그 전에 퍼펙트 스톰은 예정돼 있습니다. 그 미래를 같이 예측하셔야 됩니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도매용은 거액결제용, 소매용은 소액결제용입니다. 소매용은 국내에서만 돌리죠. 도매용 거액결제용, 얘를 국경 간으로 이동할 때 바로 그 중심에 XRP가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버핏 절친 멍거의 경고, 상업용 부동산발 쇼크 온다. 새 내관으로 부실대출 지목, 미국 은행들 나쁜 대출로 가득 차 있다. 저금리 때처럼 리스크 관리 소홀, 그 대가로 많은 걸 잃게 될 것. 팬데믹 이전보다 공실률 높아, 대출 회수 때 고통 뒤따를 것. 이걸 진행하고 있는 금융권이 이걸 모르고 있겠습니까? 전 세계의 주인장인 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다가오는 이 세상을, 이 시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빚 돌려막기 탈출구 안 보여. 30일 단기 연체자 2배 넘게 급증했다. 벼랑 끝 서민, 1분기 개인 회생, 채무조정 신청 최대이다. 한계에 내몰린 취약 차주. 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국가도 마찬가지고 약소국부터 리스크가 확대가 되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도, 중견기업도, 대기업도 굉장히 약한 고리부터 확장이 되는 거죠. 이 시그널의 중심에 있다.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이게 뭐죠? 핵심에? 바로 고금리가 있습니다. 미칠 듯한 고금리. 1년 2개월 만에 5%에 가까운 금리를 상승시켰습니다. 그 금리 이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을 중심으로 한 물가의 천문학적인 상승. 그리고 경제 파이의 축소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심에 기관 투자자, 쩐주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다가오는 FMC 며칠 남지 않았죠? 이후에 맞물리는 2023년 급등장을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